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깨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금까지의 기성 정당을 깨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증명한 기성 정당이 이제는 파산되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꼭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내일의 국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폼 UK라고 하는 당이 있죠. UK 정당, 개혁당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성정치에 대한 그 실망감,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외침,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 개혁당의 전략적 돌파구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이 영국 보수당의 도덕적 타락, 도덕적 해이함과 리더십 부재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총리의 교체가 일어났는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비까지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니까 변화의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당이 등장하면서 양당 체제의 해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권자들이 제3의 길을 택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당입니다. 리폼 UK라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제 이 양당 체제에 잘못 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벽을 허물고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페라지가 지도자로서 강력한 정치 브랜드 리더십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득권 언론에 맞서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는 이 복잡한 이념 대신에 상식 있는 영국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지층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를 우회하여서 이제 직접적인 국민과 소통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냥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을 지금 깨우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2025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을 약 32%를 기록하면서 노동당하고 보수당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뭘 한 거냐면 더 이상 이제 이 개혁당이라는 당이 변두리당이 아니고 수권 정당이다라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만 해도 2023년도인가요? 그때만 해도 5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개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돼서 677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개혁당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단순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제는 이민 들어오는 거 통제하고 소득세 인하하게 되고 유권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인 아젠다를 들고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글로벌화에서 소외된 북부 노동자 계층의 정서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엘리트 정치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반기득권을 당론으로 해가지고 담론을 해서 타파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국이 새로운 개혁당이 성공하게 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진당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꽃피운 마크롱이 제3의 정당 얘기를 걸어가게 되는데 이 당은 좌도 우도 아니고요. 실용적인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경계를 허문 것이죠. 친기업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나가게 된 거죠. 아주 독특한 포지셔닝을 자리 잡게 돼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39세의 젊고 유능한 개혁가가 이미지를 선점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를 흡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와 극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중도 개혁안을 제시하면서도 언제나 친기업적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운동으로는 맞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했냐면 가입비 없는 팔로워 모델에서 1년 만에 23만 명의 지지자를 확보했어요. 우리 정당에 가입비가 없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한번 돌파해보자. 그래서 스타트업 방식의 정당을 만들게 되고 시민 후보를 발탁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절반을 정치 경험 없는 그런 수학자, 판사, 기업가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유기적인 조직화를 하게 되고 기존 정당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득권 행사하고 있던 기성 엘리트를 몰락하게 되어서 사회당하고 공화당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이라든지 경제 실패로 인해서 60년간 프랑스를 지배해왔던 거대 양당이 대선 결과 투표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마크롱이라는 젊은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반 엘리트가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정치 혁신을 내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산층하고 지식인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게 되고 기술 관료적 포퓰리즘으로 프랑스를 새롭게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영국과 이 프랑스가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면서 정치 진영을 바꿔놨다고 보게 돼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6년 지방선거까지도 보면 이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왔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진단을 펴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는 정치적 개혁의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패하고 있다. 12.4 사태라든지 계엄선포의 현정 중단 위기가 왔었잖아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폭로했고 국민은 더 이상 기성정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대안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절망감, 분노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취업하기가 어렵고 주거비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하게 되고 지금 연금 고갈 공포에 지금 막 주식에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스타트업을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생겼던 사모펀드가 이게 이상한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정치적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이제 국민 NGO 단체들과 함께 지금 이제는 국민의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저항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민족 자결의 외침을 위해서 3.1 독립만세가 있었고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학생 주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60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쟁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제4의 개혁혁명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새롭게 이 나라의 제4의 개혁운동이 정치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기독교인의 소명이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는 성전 안에 갇혀 있거나 골방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위기 앞에 불의를 꾸짖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이 교회가 무너진 경제하고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되도록 이제는 교회도 그리고 시민운동가들도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했다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뭔지 아세요?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무장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정의와 공의를 위한 기독교인의 소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의 정치는 이제 겸손하면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성정치 불신이 85%고요. 경제적 불안감이 70%입니다. 신당 창당을 찬성하는 것이 지금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념 대립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위해 갈 수 있는 지금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겠습니까? 새로운 개혁으로 맞서야 될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신개혁 정당을 제언을 합니다. 청년이 주도하고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미래가 열려지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NGO 단체들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이 목사가 해야 할 수 있는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뒷바라지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하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내일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정책 전문가 중심의 세대 교체가 40대에서 나와야 되고요. 기존의 노화한 정치가 아니라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40대 아웃사이더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영국의 대중성,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유능함이 결합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뻗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풀뿌리 조직이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디지털 젊은이들을 위해서 앱 기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되겠고 청년 조직의 하부 구조가 강화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국의 기도처 운동을 지금 조직을 하는데 이 기도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젊은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자금을 배제하고 투명한 펀딩을 통해서 소액 후원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핵심 분야는 정치개혁해야 되겠죠. 개혁과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비례성 강화해야 되고요. 기대효과는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도 스타트업 규제 전면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나가야 되는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도와야 되겠고 사회 공정성에도 임시제도 단순화 및 능력주의를 확립시켜줘야 되겠고 부모 찬스 없는 기회가
이제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찬스가 없는데 기회가 균등하도록 해야 되겠고, 국가 지금 안보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강력한 자주국방 및 가치외교를 지금 개혁과제로 삼아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가 원코리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한반도가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혁명적 정체를 과제로 삼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2026년도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지도가 있고, 이게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27년부터 시작해서 28년도에도 새로운 우리나라의 정당이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 개혁당이 보여주고 프랑스의 이 개혁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영국 개혁당이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삼아서 28년도에 총선에서 기성양당을 무너뜨리고 수권정당으로 지금 골든타임의 그런 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부 조직까지 청년이여 일어나야 됩니다. 광화문의 저런 외침이 이제는 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혁의 젊은이들이여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이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써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쓰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장학일TV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제가 이 NGO 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개혁을 하자 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학일 목사였습니다.